토끼, 토를 가리키는 문자에는 요 오토라는 게 써야 돼. 이게 뭐냐면 까마귀 오자거든요. 까마귀 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까마귀. 까마귀에다가 토끼. 까마귀 토끼다. 그 까마귀 토끼는 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 태양 속에는 세 발 돋친 또는 세 발 달린 까마귀가 살고 달 속에는 토끼가 산다. 이게 옛날부터 흘러내려온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태양 속에 있는 까마귀, 그다음에 달 속에 있는 토끼 이 두 개를 한데 합친 말이 오토예요. 근데 이제 요 오자고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세조자죠. 세조자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까마귀 오자하고 비슷한데 다른 건 뭐냐면은 여기 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요 속에 일이 들어간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까마귀 오자가 되죠. 요 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새조라고 하는 거고. 새도 요거하고 요게 새추자예요. 요건 새조자고. 똑같은 새를 가리키는데 하나는 조라고 부르고 하나는 추라고 불러요. 이것도 우리가 분간할 필요가 있는데 꽁지가 짧은 새들 그거는 추라래요. 예를 들자면 참새 같은 거 있잖아요. 참새는 위에다가 예? 그 날일자 속 있는 게 세조자고 없는 게 까마귀 오자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말을 바꿔서 했네. 맞아요. 그 나중에 설명하지만은 새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은 까마귀는 다른 새하고 달리 눈동자가 새카매요, 그냥. 새까맣다 보니까 다른 새는 그 눈동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그러니까 그거 갖다 이렇게 나래자를 집어넣죠. 근데 까마귀는 뭐냐면 이게 구분이 안 돼. 전부 다 시커멓게 보여. 그러니까 이 구분을 없앤 거예요. 이게 맞아.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왜 지적을 잘해 주셨네. 근데 이제 요거는 같은 새지만은 새추, 요거는 새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오가 되고 이렇게 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꽁지가 짧은 새 중에 대표가 뭐냐면 참새거든요. 참새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작은 소자에다가 새추자 이렇게 하면 이게 참새 작자가 되거든요. 참새자. 근데 그 참새를 한자로 쓸 때는 추자를 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새, 꽁지가 긴 새들은 일반적인 새들은 전부 다 꽁지가 길거든. 그런 새들은 전부 다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고 꽁지가 짧은 새는 이렇게 쓰고 그 중에서도 새 중에서도 눈동자를 기준으로 해서 눈동자에 구분이 없는 거는 이렇게 쓰고 구분이 있는 거 그거는 이렇게 쓰더라. 그래서 까마귀 조하고 그냥 새우 오자하고 차이점. 그래서 이제 까마귀 오자를 보면 이게 지포자예요. 이게 지포자 또는 지게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게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게호 또는 지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지게를 가진 게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은 조그만 문을 말하는 거죠. 외장문. 문도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서로 좌우편에 있는 문이고 그 다음에 문 한쪽밖에 없는 거 그걸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게라고 하는 건 이제 등에 짊어지는 지게가 아니고 작은 문짝을 말하는 거죠. 지퍼자고
항일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무슨 글자 명칭이 없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연화발화. 불화자가 이렇게 네 개가 들어가면 불화자라 했어요. 이걸 불이 이어진, 그러니까 이은연자 불화자. 불이 이어진 발이다. 그래서 연화발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짚어짜고 이렇게 이제 한데 이어진 문자죠.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오와 조자는 눈동자에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라지는데, 몸이 까마귀는 몸이 새카만 데다가 눈동자도 새카매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던 거고, 다른 새들은 눈동자가 까만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고, 그걸 이제 차이점으로 해서 달라진다는 거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걸로 믿고, 그래서 몸이 까마귀는 눈동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새를 가리킨 거기에서 이제 이를 눈 부분에서 태어난 생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까마귀 오라고 하게 되겠다. 그래서 오, 토, 태양 속의 까마귀, 달 속의 토끼. 이것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태양 속에 있다는 거, 양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달 속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은 그런 발상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민족은요, 달 속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 그래요. 달 속에서. 그렇게 보는 민족은 거의 없을 거야.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렇게 볼까요? 달 속에서 토끼가 떡방아를 찢는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 조상들의 지혜라고 할까? 그 다음에 이 태양 속에는, 아까 여기도 얘기했지만은, 세발 붙인 까마귀. 요거 삼조고라 하죠, 삼조고. 세 개 발이 달린 까마귀 보자. 삼조고. 이게 그림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세 개의 발이 달린 그 까마귀라고 했느냐? 세 개의 발은 뭐냐면은 삼극을 말한 거죠. 삼극. 천지의 삼극을 말한 거죠. 그래서 태양 속에서 세 개의 발을 이렇게 갈라지면 일석삼극을 가리킨 거거든요. 일석삼극. 근데 그걸 왜 까맣다고 했느냐 그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 속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무엇이건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두워요. 안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1이라는 숫자는 내면에 있는 거잖아요.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북방일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음양오행 사상하고 이제 연결된 거죠. 그럼 토끼는 떡방아를 쪄요. 토끼가 왜 달 속에서 떡방아를 찌죠? 달하고 떡하고 토끼하고 요 삼각관계,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요거는 태양이었고 까마귀는 태양이잖아요. 토끼는 달하고 연관이. 자, 떡을 만들어요. 떡을 만든다는 게 뭐죠? 이제 이건 생명의 떡을 말하겠죠. 이제 생명의 떡. 그러면은 요걸 12지대로 보면은 이게 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축, 인묘. 요게 동방이죠. 이게. 동방목이죠. 목. 네. 그러면은 동방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태양이지. 태양이 동방에서 뜬다는 누가 다 달을 동방에서 뜬다고요? 달 하면은 서방이죠. 저녁 무렵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반대로 지금 갖다 붙인 거라 이거죠. 이게 뭐냐면 이 농담들을 말한 거예요. 이미 그 당시에. 여기에 토끼묘가 여기 동방에 있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이
부천 개벽이 되면 칠도 이동을 해서 이게 서방으로 갈 건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묘가 어디로 가요? 동물대 서북방으로 가잖아요. 요, 진, 사. 경북방으로 사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자리가 서방이고 묘하고 진자리는 요게 이제 서북방이죠. 가장 어두운 곳이거든요. 여기 진사지가는 가장 밝은 곳이고 여기는 가장 어두운 곳이고 가장 어두운 곳에 뜨는 게 달이거든요. 한 반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원래 토끼는 팔묘, 삼팔목, 인묘한 쪽에 동방이 있으니까 태양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달하고 연결시켰느냐 그 설명을 드린 거죠. 칠도 이동을 하면 가장 어두운 밤중으로 들어가니까 달하고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떡방아를 찢는다는 게 뭐냐? 생명의 양식을 만드는 거죠. 생명의 양식을. 근데 그것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문항도에는 오진내가 있었어요. 용담 때는 오진내가 들어가고 문항도에는 육건천이 들어가는데 그러죠. 이게 육건천은 아버지고 오진내는 장남이고 그거하고 떡하고 무슨 연관이냐면은 생명의 떡을 만드는 것, 진리의 맛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자리를 이제 토끼가 들어간 거, 칠도 이동해서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일러주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우리 나름 민담이 있어요, 민담. 민담을, 그 용담도, 문항도, 이제 그런 거 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우리 민족들이 만들어놓은 설화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다 부천 개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마 그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토자는 가토라는 게 또 있죠. 집가자, 토끼토자. 집에서 키우는 토끼가 되겠죠, 이거는. 집에서 키우는 토끼. 그래서 이 집가자는 뭐 거의 다 알 거예요. 근데 집을 왜 이렇게 쓰느냐.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본래 집은 이렇게 쓴다 했죠. 지붕을 가리키고 사람이 인자가 되지만은 이게 지붕이죠. 그 속에 안일자 들어간 거. 이게 집이라 그랬죠. 이런 일석삼극할 때 그 일이라 그랬잖아요. 요 속에는 세계, 삼극이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그 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장차 하나, 둘, 셋으로 갈라질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고 있는 곳이 집이다. 우리 조사한다는 그렇게 봤던 거예요. 우리 집, 너희 집, 그때 이 집사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쓸 때도 집이고, 근데 요 집자는 뭐냐면은 집 가짜는 이것도 집은 집인데, 이게 집면자, 이거 집면 또는 보호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뭘 보호하느냐,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게 요거잖아요. 돼지 시자죠, 이렇게. 그 돼지를 보호하는 것이 집이다. 이렇게 쓴 거죠. 아니, 돼지를 보호한다는 게 이렇게 말 같은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하고 돼지하고 우리를 따로 지어서 따로 분리해서 살고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잘못하면 도적 맞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제 돼지 우리를 짓고 그 위에 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집이고 밑에는 돼지를 가리키는 돼지 시자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 돼지를 키운다. 그런 의미가 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하고 돼지 그런 거는 옛날에 굉장히 귀중한 재산이었거든요. 그걸 도적 맞지 않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여기 그렇게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은
집안의 귀중한 재산이었기에 도적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곁에 두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해서 돼지우리를 반 지하에 두고 그 위로는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구조의 집을 지었었죠. 그때 생긴 게 이 집가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자가 들어가면 이제 토분이라고 했죠. 토분. 이건 똥분자죠. 똥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똥은 분이라고 하고 오줌은 요라 그러죠. 합쳐서 분요 하면 똥오줌을 가리키는데 똥을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걸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죠. 위에 보면은 쌀미자가 있어요. 똥무자를 보면. 쌀미자. 그 다음 밑에는 요거. 달을 입자. 요 두 개가 합친 거예요, 지금. 위에는 쌀미, 밑에는 달을 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쌀이 달라졌다는 얘기네요. 아니면 쌀하고 달랐다. 쌀과 다른 것. 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거는. 그 사전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쓰레바지를 들고 양손으로 오물을 버린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있는 요게 달을 입자. 그건 뭐냐면 밭전자에다가 밑에 있는 게 이게 밭들공자예요. 이바지할 공자 또는 밭들공자. 이게 뭐냐면 양손으로 여기 양손을 말한 거거든요. 양손으로 요걸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받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쓰레바지를 들고서 요걸 쓰레바지로 본 거예요. 요거. 쓰레바지를 들고서 양손으로 이게 양손이고 오물을 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 오물지 오물이 똥이다.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쌀밑자를 한번 보세요. 쌀밑자 이거 다 이렇게 쓸 줄 알잖아요. 여기. 근데 쌀을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긴 막대기줄. 이게 막대기로 본 거예요. 6달. 긴 막대기 줄에다가 6개의 나달이 흩어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긴 막대기가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달이 이렇게 흩어졌는데 이걸 이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걸 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천부경 원리대로 보면 이렇게 6개가 이렇게 벌어졌으니까 이거는 대삼환맥이나 마찬가지네. 저 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그 곡식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래서 저는 이 쌀밑살을 이렇게 봐요. 뭐냐면은 자, 사과를 제가 가름비를 많이 하잖아요. 자, 한 번 갈라, 두 번 갈라, 세 번 갈려면 6개의 십자가가 표면에 나온다. 이건 뭐 뒤에 보시대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자, 하나, 둘, 요거하고 요거 하나, 요것도 요거 2인 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된 거고 이게 다르잖아요. 하나, 둘, 세 개가 벌어지고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3, 4 상환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천부경에 3, 4 상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갈리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른 거고 4라는 거 뭐냐면 가른 게 아니라 갈라진 걸 말한다 그래요. 이렇게 세 번 갈라서 갈라진 모습. 요거는 형상을 말하잖아요. 작으니까. 형상을 말한 거고 요거는 그 형상을 만들어내는 동적인 힘을 가리킨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건데 이건 왜 3개로 하고 이건 4개로 하느냐면은 그걸 칼을 가른다는 걸 얘기할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른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조각이 8조각이 나오잖아요.
여덟 조각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38이라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가려면 여덟 조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쌀 밑자를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이게 여덟 조각을 말한 겁니다, 원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조각을 말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어서 여십자가 된 것 뿐이지, 이게.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이상적으로 갈라진 상태, 벌어진 상태, 그걸 쌀이라고 본 거죠. 가장 이상적으로 한 번 가려면 둘, 두 번 가려면 넷, 세 번 가려면 여덟,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천지인이 골고루 다 벌어진 상태. 그러니까 쌀을 갖다가 왜 이 쌀밑자를 이렇게 썼느냐면 바로 그거예요. 천지인에 있는 기운이 가장 알맞게 벌어진 상태, 가장 알맞게 그 형상을 이룬 상태, 그걸 쌀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공부를 본 거죠. 아무튼 그런 쌀 밑자에다가 달을 이자, 달을 이자를 보면은 밭전자하고 밭을 공자예요. 밭들은 걸 알겠지. 근데 이게 왜 다르다고 했느냐?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죠. 왜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여기 여십자가 이렇게 들어간 게 밭전자인데 이건 뭐냐 온전한 걸 말한 거거든요. 음과 양이 온전히 결합된 것 또는 그 삼극이 온전하게 결합된 것. 근데 제각각 따로 벌어지면 이래요. 그거는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그게 천일일, 지일일, 지일일, 인일삼이라.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각각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 따로따로 흩어진 거. 합한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상태도 물론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합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합한 열심을 갖다가 품어주는 거. 이게 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밭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밭을 이렇게 받들어줘요. 양손으로 밭들공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흩어지는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열십 온전한 걸 말한 거죠. 온전한 진리를 말한 거죠. 음양과 삼극이 온전하게 하나로 된 상태. 그런 밭을 갖다가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밭이 되도록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하는 상태. 그러니까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밭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이 열십자를 갖다가 품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는 본래 그 세상과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걸 기준으로 못하게 다른 거. 다르다는 의미.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본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열매를 가리킨 임급 7, 8구로 생각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게 달을 이자의 의미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받전자로 설명을 해야죠. 이것은 신무극이 들어있는 이게 신무극이 이렇게 들어있는 이게 여십자잖아요. 신무극이 들어있는 생명의 밭을 함께 공손하게 모신 상태이니 세상에서 볼 적에는 매우 색다른 모습이라고 해서 달을 이라고 하였다. 이건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고 제가 한 거죠. 이거는 임금 7, 8구를